자, 22차 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왜 뒤에가 깨졌지? 여러분들 질문 중에 글씨체 뭐냐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폰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중에 사용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폰트 회사들이 뭐 하냐면 폰트를 이제 파는데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껴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폰트 회사한테, 야, 우리가 니네 폰트 불법으로 쓰는 애들 다 잡아다가 이렇게 해줄게 이래갖고 폰트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분명한 재산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폰트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부정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소하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건 아니고 뭐 벌금 내겠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안 잡혀가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거 안 돼요. 나눔 여기 나눔 글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 이거 두꺼운 거 쓰고 있습니다. 왜 쓰냐면 안 잡혀가려고. 나눔 글꼴 모음 설치하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뭐 종류 많습니다. 우리 교실에 시간표 붙여놓은 거 요거 시체로 선생님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나눔 손글씨 있거든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저기 영상 만든 거에 요거 손글씨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글씨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다운받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0학년도 수능 9번에서 되돌아올 때 거울이 원래 위치보다 물러난 상태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거울이 조금 이렇게 이동한 걸로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길이 비교를 위해서 기준선을 거울 위치로 좀 광원 위치로 조금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원자는 항상 양전자? 아니거든요. 양성자? 저는 중성입니다. 맞아요. 이온을 원자로 취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온을 원자로 취급해도 되는지, 뭐 되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원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린 애들을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원자로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상태는 중성, 이온이 될 수 있다. 여기 정답까지 확실히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족발을 먹고 싶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2차 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빛을 쫙 펼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펼쳐 놨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여기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웨이브 랭스, 웨이브는 파죠. 랭스는 길이죠. 그래서 파 장에 따라서, 혹은 여기 에너지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요. 이 에너지와 우리 파동에서의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그 진동수랑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다행히 보니까 여기는 파장이 길고 여기는 짧죠.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높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작아요. 다행히 파장하고 에너지하고 반비례하는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빛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은 파장 혹은 에너지 혹은 진동수 혹은 가시광선에 한해서 색깔로 이렇게 쫙 펼쳐 놓은 걸 스펙트럼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펙트럼 안에서, 그리고 빛의 종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공부했었어요. 통합과학 시절에. 그래서 요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렀고요. 선생님, 잠시 손님이 오셔서. 자, 그래서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에 이렇게 이빨이 빠져 있죠. 이빨이 빠져 있는데 이게 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네들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 공부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면 좀 반성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선 스펙트럼 중에서 얘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얘를 흡수라고 부르고 얘 왜 방출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수업 듣고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거든요. 자, 빛은 하나의 입자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입자인데 그걸 광자라고 불렀거든요. 이 광자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얼만큼 갖고 있냐? 아까 진동수라는 거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랑 에너지랑 비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고요. 그 비례 상수가 존재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 값이거든요. 그리고 진동수에 곱하기 h라고 읽기도 하고 하라고 읽기도 하는데 플랑크 상수라는 값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얼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냐?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 빛의 진동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도 크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도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h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 F라고 하는 건 빛의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라는 거를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진동수가 10이다 라고 하는 건 1초에 10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단위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과학자 헤르츠의 이름을 따와서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1초에 몇 번이냐라는 거라서 세크분의 1이랑 똑같아요. 세크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플랑크 상수는 값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두 개 곱하면은 세크 나눠져서 줄만 남겠죠? 에너지 줄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대학 가고 이러면 이런 상수들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는 좋은 방법이 비밀번호를 상수로 해놓으면 안 까먹어요. 비밀번호 맨날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보안 이런 거 지문으로 혹은 얼굴로 이렇게 다 넘어가기도 하는데 비밀번호 6631034 뭐 이런 거 써놓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선생님 비밀번호가 저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H 곱하기 F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이론을 설명한 거고요. 이 이론에 따라서 원자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스펙트럼은 왜 선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이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빛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빛의 종류를 아까 스펙트럼 쭉 해서 나타냈었죠. 쭉 해서 나타났었는데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손이 안 이쁘다. 쭉 해서 나타냈는데 선생님이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 혹은 파장 혹은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에너지나 진동수가 큰 애라고 해볼게요. 이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그럼 파장은 이렇게 쓰거든요. 기호로 CO자 거꾸로 쓰는데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어요. 파장은 짧은 애야.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써요? 에너지가 혹은 진동수가 작은 애겠죠. 파장은 길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빛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빛,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거, 지금도 쓰고 있는 거 가시광선이라고 있죠.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쪽이 보라색, 아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라색이긴 한데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라고 불러서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UV라고 부르죠.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바이올렛이긴 한데 울트라야. 그러니까 뭐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뭐 존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시광선의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거, 얘는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인프라라는 뜻이 어떤 기반에 어떤 밑에 아래에 깔려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색보다 더 밑에 뭐가 밑에일까요? 에너지가 혹은 진동수가 더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 조금 여기로 옮겨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빛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X라고 붙였어요. X선이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X선보다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감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마선이라는 게 있고요. 적외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이크로파.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라디오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다 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빛은 이 전체를 포함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의 빛은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빛을 물리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주면 좋을 것들은 얘네들 종류랑 얘네들이 에너지가 혹은 진동수가 혹은 파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한다. 파장은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파장이 긴 애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파장이 짧은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덤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도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당연히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 쓰이겠죠? 자외선은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자외선. 자외선 살균기 많이 쓰죠. 자외선 특징이 얘네들이 DNA에 있는 티민 같은 애들을 때려서 얘네들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생명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DNA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살균에 많이 쓰입니다. 살균 작용에 쓰이고요. 그리고 염료 있죠, 염료. 그러니까 뭐 색깔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조들을 파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운동장에 축구 골 때 보면 처음에는 주황색, 뭐 녹색 이렇게 잘 돼 있었는데 한참 있으면 그것들 색이 바래서 하얘지죠. 그게 다 태양에 있는 자외선 때문이에요. 태양에 있는 자외선이라고 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부를 태우기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몸은 저항이 있어서 햇볕을 많이 보면 이걸 막아야겠다 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서 막아내고 있는데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피부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죠. 여기 이런 거 살균 램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 가하면 여기 자외선이 켜지면서 이 살균 됩니다.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X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쓰여요? X선? 당연히 여기 촬영, 의료용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냥 바로 죽여버려요. 세포들을. 그래서 감마선, 여러분들 방사선 노출되고 이럴 때 감마선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부르는 거는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것들을 쪼여줘서 그 암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암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살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멸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거즈 있잖아요. 거즈 이렇게 포장을 딱 보면 얘는 감마선 멸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거즈를 만든 다음에 포장을 다 씌운 다음에 밀봉한 다음에 거기다 감마선을 쪼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애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체온계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화상 카메라 혹은 귀에 쓰는 체온계, 귀에 꽂는 체온계 자세히 앞에 보면은 거기 센서가 있는데 걔가 적외선을 받아들이는 센서예요. 아, 이 온도에서는 어떤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찾아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겁니다. 체온계에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 리모컨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리모컨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핸드폰 꺼내서 리모컨, 선생님 핸드폰 있니?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되네.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리모컨을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리모컨 앞에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보는 거야. 카메라를 보면 거기서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신호를 보내서 TV에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이제 적외선입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가 적외선 필터가 앞에 잘 씌워져 있어요. 우리는 적외선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카메라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적외선까지 찍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가 찍히니까 적외선 필터를 씌워놔요. 근데 이제 다른 핸드폰들 같은 경우는 씌우긴 씌울 텐데 이게 성능이 안 좋은지 보여요, 적외선이. 그래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셀카 모드로 바꾸고 하면 이 전면 카메라는 적외선이 잘 안 씌워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되고요.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있죠? 이런 데 쓰이고요. 근거리 통신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파 영역대입니다. 라디오파는 이제 통신에 많이 쓰이겠죠? 말 그대로 라디오 할 때 쓰이고, TV 방송, 이렇게 공중파라고 부르는 게 이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겁니다. 빛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에너지와 진동수 그리고 파장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구나 하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구나, 왼쪽으로 진동수가 작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왼쪽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바뀔 수 있어요. 뒤집으면 그냥 바뀌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파장이 어느 쪽인지 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가 빛을 방출하고 흡수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빛이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에 흡수가 되면 여기 있는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빛을 흡수하는 거고요. 빛을 방출하는 거는 전자가 아래쪽 궤도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때 이 광자, 빛 입자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얼만큼이라고? HF만큼. 그럼 여기에 전자에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 에너지 차이가 HF만큼 되겠죠. 그러면 방출할 때도 이 에너지가 아까 얘랑 똑같았다고 하면 얘도 HF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맨 위에 하이드로겐, 수소죠. 그다음에 헬륨, 리튬, 산소, 탄소, 여기 질소, 네온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스펙트럼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선 모양이 원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아마 봤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수은을 넣어놓고서 여기에 고전압을 가한 거거든요. 그럼 수은에서 빛이 방출되는데 요거를 본 거예요. 분광기로 이렇게. 그 다음은 수소를 보니까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찰칵. 헬륨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찰칵.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가 이제 우리 분광기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리고 사진 찍기도 어렵고 분광기 들고 카메라 대고 이거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아예 스마트폰에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연구를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원자 내부에 있는 에너지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에너지가 마이너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하나 있는데 기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빛을 방출할 수 있겠죠. 빛을 방출할 때 어떤 빛을 방출할 수 있느냐를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 10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출할 수 있는 거 몇? 10. 자, 4에 있던 전자가 내려와서 방출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방출할 수 있는 게 몇? 16짜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2에 있던 게 20으로 떨어지면 얼만큼? 18만큼. 1에 있던 게 떨어지면 19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보면 얘는 스펙트럼 에너지별로 쫙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가 10짜리 에너지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은 16짜리 빛이 나올 거고 에너지가 16인 빛. 그 사이에는 없죠. 그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10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쭉 없다가 그 다음에 16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나오겠어요? 18. 그 다음은 19 이렇게 방출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똑같이 또 복사해서 그냥 그리자. 똑같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쏴줄 거예요. 무슨 빛을 쏴줄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인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모든 빛이 다 있는 얘를 쏴줬어요. 그럼 그 중에 에너지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는 기체에 흡수될 수 있겠죠. 흡수가 될 수 있는 빛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10만큼의 에너지인 빛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 16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겠죠. 또는 이때 흡수할 수 있는 건 18만큼의 에너지 흡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원래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였어야 하는데 이제 어떤 빛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10인 거. 이렇게. 10인 거. 그 다음은 16인 거. 그 다음에 18인 거, 19인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나? 여기 노란색을 해볼게요. 요만큼. 그래도 안 보이네. 요만큼 해서 얘가 에너지가 10, 얘가 16, 얘가 18, 얘가 19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방출 스펙트럼이라 불렀고 얘를 흡수 스펙트럼이라 불렀는데 왜 방출이에요? 빛을 방출하니까. 이게 왜 흡수예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서 거기가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단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소원자로 한번 해볼게요. 수소원자에서 지금 여기 Ne1, Ne2, Ne3 해서 뭐 6번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2번에서 1번,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빨간색 빛이 나오는 건 3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4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5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6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에너지 차이가 작은 거가 빨간색이고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거,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 보라색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까 수소 선 스펙트럼 보면은 4개 정도 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5개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5개짜리, 그러니까 7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 이건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이 색깔 영역을 조금 넘어가서 잘 안 보여요. 요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1번은 안 해요? 라고 하는데 1번도 해봅시다. 자, 얘네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1번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에너지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략 13.6 일렉트로볼트, 여기에서 3.4 뺀 거 정도, 대략 한 10 일렉트로볼트에서 13 정도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만큼이 되는 거겠죠.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이렇게 봤고요. 3번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봤어요. 자, 근데 얘는 그럼 에너지가 클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네들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얘네들이 자외선에 해당하는 빛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들인 거예요. 얘는 뭘까요? 네, 그렇죠. 적외선에 해당하는 빛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빛들 중에 어느 거를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요? 가시광이겠죠, 당연히. 우리 눈에 보였으니까. 그래서 발머라는 사람이 요거를 계산해서 이런 빛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는 걸 계산해서요, 그 이름을 붙여서 얘네들을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을 발견한 사람은 라이먼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적외선 발견한 사람 파시엔이라는 사람이라서 파시엔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나눠보면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발머 계열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머 계열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빛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면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건 당연히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4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럼 4개 갖다 놓고서 어느 게 에너지가 제일 크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6번에서 2번 떨어지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네. 4개 정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요거랑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누가 더 크겠느냐? 당연히 자외선 쪽이 더 크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빛을 방출하고 흡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또 이제 수업은 다 됐는데 하나 더 재미있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하나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형광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형광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자, 여기 바닥 상태,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써 있네. 바닥 상태에서 빛을 흡수, 어브저브 하면 올라가죠. 그럼 아까 excited 그러니까 들뜬 상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는 게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들떴다. 들뜬 상태였다가 바로 이만큼 내려오면 흡수한 만큼의 빛이 나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물질의 경우에는 얘가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상태로 내려가요. 그럼 이때는 보통 에너지가 작아서 적외선 형태로 방출해요. 뭐 열 이런 형태로. 그런 다음에 내려와요. 이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형광이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그럼 흡수했던 에너지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더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형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형광은 뭐냐면요, 이때 흡수한 게 자외선이야. 자외선이고요. 방출하는 건 뭘까요? 가시광선으로. 선생님, 여기 초록색 잘 안 보이네. 초록색 가위가 하나 있어요. 얘는 왜 초록색이냐면 여러 빛들 중에 초록색 빛을 반사해서 초록색 빛을 흡수했다가 초록색 빛을 내놓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여요. 근데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칠해놓으면 엄청 밝잖아요.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칠해놓으면 엄청 밝은데 왜 밝냐면, 여기 형광 노란색인데 노란색도 반사하는데 자외선을 먹은 다음에 자외선 먹은 거를 노란색으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냥 일반적인 노란색보다 더 밝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갖다 놨는데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면
칠하면 얘는 노란색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노란색이 들어왔다가 노란색을 반사하는 거죠. 근데 자외선도 노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노란색, 그냥 얘는 노랑을 흡수하고 노랑을 반사하죠. 근데 자외선을 흡수하면 자외선을 반사해요. 근데 얘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반사되는 게 노란 게 하나랑 노란 거 두 개랑. 그러니까 되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잠시 불을 끄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하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후레쉬인데 얘는 자외선 후레쉬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방출하는 후레쉬예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비춰볼 거예요. 비춰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굉장히 밝게 보이죠? 이렇게 밝게 보이고요. 다른 것도 한번 칠해 볼게요. 자외선 후레쉬인데 왜 보라색을 보이나요? 그랬는데 얘가 방출하는 영역대가 좀 넓어서 다 보입니다. 이렇게 형광색, 형광 파란색, 형광 주황색 이렇게 칠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형광 페인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형광이 아닌 놈들이 섞여 있어요. 그냥 밝은 색 이런 게 있어요.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칠해서 자외선 켜주면 어때요? 파란색은 형광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차이가 좀 보이죠, 밝기가.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거가 이렇게 아까 저기 형광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광등이라고 있죠. 형광등 100개를 켠 아우라 뭐 이런 거 있죠. 형광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채워요. 그리고 양쪽 끝에다가 전자를 방출하는 전자총이라고 하는데 진짜 빵 쏘는 건 아니고 전자총을 설치해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수은을 때려요. 그러면 수은에 여기 있던 전자가 올라갔다가 전자한테 맞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게 자외선이에요. 그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거 자외선 램프, 그죠? 이쪽 끝에 보면 이렇게 전자를 쏘는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죠. 코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발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형광등은 여기에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자, 수은에서 자외선이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뭘 발라놓냐면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놔요. 형광등 안쪽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면 형광물질이 뭐라 그랬어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외선을 흡수하고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가시광선을 쓰는 게 형광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얘는 왜 투명하냐면 얘는 뭐에 쓰는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살균기, 자외선 살균기 때 쓰는 건데 그냥 투명하게 형광물질을 안 발라놓으면 자외선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살균기에 쓰던 램프입니다. 나중에 뭐 학교 오면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 돈이죠. 돈인데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외선을 쪼여주면 자외선을 직접 쪼여주면 반응해서 형광색으로 형광을 나타내는 물질을 지폐에다가 넣어놔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켜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켜보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보이죠? 여기 안에 보면 주황색 실, 파란색 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초록색 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뒷면에도 한번 보면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쓰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보여줄 때
가져갑니다. 내 거. 이거 신세계 상품권. 김규용 쌤한테 얻어온 1,000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입니다. 얘도 이거 어디에서 어디에서 찍어내느냐면 이것도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요.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 써 있니? 여기 한국조폐공사 제조라고 써 있어요. 얘도 여기 어디 써 있었을 텐데 안 써 있네. 여기도 조폐공사에서 발행합니다. 당연히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신세계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실 같은 거 들어가 있죠. 돼 있고요. 뒷면에도 실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1,000원. 이제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박경민 선생님한테 얻어왔습니다.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볼까? 이렇게 보면 북앤라이프 이런 거 있죠. 여기 10,000원이라고 써있죠. 여기 10,000원 밑에 써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운전면허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인데 여기도 비춰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다 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빛을 흡수하고 어떻게 방출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